안녕하세요. 데이버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개장 전 대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중국 시장의 개장과 동시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지준율이나 등의 조치가 아시아 시장에 훈풍을 가져왔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일본이 1.15%나 하락을 했습니다. 저국 상해가 오르고 홍콩이 올랐으나 한국도 올랐으나 일본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국가별로 움직임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파월 의장이 또 한 번의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시면은 2%를 훨씬 넘는 인플레는 불편할 것이다. 일시적이면은 대응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그렇다고 높은 인플레가 또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대응 도구도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걸 놓고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자, 시장에는 어제는 큰 영향이 없었던 그런 발언이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단 조금 강한 발언이 많았고, 자,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하면은 강력한 대응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리 올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멀리 느껴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경계심을 키워야 한다. 요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요 정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어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그 발언에 있어가지고 채권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4.35%는 하락을 하면서 1.3이 또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요게 채권시장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말을 어떻게 보면은 철석같이 믿고, 인플레가 일시적이야 그럼 다시 디플레가 와 그러면은 채권을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점은 어제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단기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15.56% 떨어졌다라는 게 워낙 기준가가 낮기 때문에 이게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단기 채권 모두가 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단기물 금리가 떨어진 하락한 시점 자체가 언제였느냐, 요 시점이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등판과 동일했다라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요 점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이게 디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이 워낙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제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있었어요. 자,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8조 달러 아래로 결국 이제 줄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줄일 것이다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8조 달러라는 지표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이유는,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4조 달러 수준의, 이 4조 달러에 여기가 4조 달러인데, 원래 이 정도 수준의 대차 대조표 자산을 들고 있다가 8조 달러까지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월 시장에 1.2조 달러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100% 연준의 자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엄청 큰 각도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요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만큼 돈을 뿌려대면은 도대체 이게 자산 버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네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요것을 보면서 지금 수준이 8조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 테이퍼링을 할 것도 아니고 당장 시장에 돈을 푸는 걸 멈추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 계속 돈을 풀게 되면 이게 꾸준히 우상향을 더 할 거예요. 9조 달러, 10조 달러도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방법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쭉 옆으로 가다가 금리를 인상하고 뭔가 시장에 있는 돈을 슬금슬금 빼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꾸준히 9조 달러, 10조 달러까지 시루야? 네. 뭐하니? 네. 9조 달러, 10조 달러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요것을 다시 8조 달러로 떨어뜨린다. 응? 왜? 도대체? 어떻게? 금리를 올려서? 그럼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려야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내년에는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조금 멈추고 난 뒤에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거예요. 대신에 금리를 이번에 올릴 때는 확실하게 크게 올릴 수도 있다, 라고도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미래를 예상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야 되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요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이 이제 인플레를 좀 용인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말로 미국만 경제가 살아나고 미국만 잘 산다 싶을 때 아예 그냥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이런 정책을 이제 쓴다라고 하면은 많은 국가들이 또 골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채권왕으로 불리는 분이 계시죠. 이제 제프리 건들락인가? 제프리인가? 머시 건들락 형이 있어요. 이 형이 요새 뭐 채권 시장에서 최근에 수익률도 엄청 좋고 뭐 전망도 잘한다 이런 형님이 계시는데 이 형님이 장기적으로 달러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는 미국의 달러가 파멸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을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 지금도 꾸준히 돈을 풀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요렇게 달러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이제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서 미국 정부 빚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또 미국 정부가 빚이 허덕이면서 미국 자체의 성장이 또 저해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을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지난 한 100년 동안 항상 미국이 승리하는 정책만 써왔습니다. 전 세계를 골로 보내더라도 본인들이 승리하는 정책을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눈을 뜨고 지내는 동안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요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혹은 조금 이상한 요상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거의 TSMC는 실적 발표 동시에 5%나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것과 동시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저는 SOX라는 ETF 있죠. 그걸 사람들이 내다 던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아주 그냥 골로 갔습니다. 거기다가 나스닥도 동시에 하락을 하면서 빅테크, 빵 역시도 거의 골로 갔다. 넷플릭스도 하락을 한 거 보면은 빵이 골로 간 게 맞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통과 소비재, 금융의 반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상승했다라는 점도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눈에 띄는 혹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 금리도 빠졌지만 장기 금리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저게 지금 오히려 금융주가 반등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심리 상태가 그냥 나는 이걸 살 거야 저걸 살 거야가 통일된 게 없이 그냥 이런 움직임 저런 움직임 모두 다 섞이면서 지금의 어제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지표도 좀 살펴보시면은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다. 하지만 이거는 예상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즉 말 그대로 6월 산업 생산이 5월보다 늘어난 건 맞지만 이 성장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다가 7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제로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좋은 상황이고 21.9라는 거는 아주 좋은 상황이 맞아요. 역대급 좋은 상황이지만 이게 역대급으로 진짜 좋다가 역대급으로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점점 경제가 꺾이고 있다라는 이러한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회복 속도의 고점 논란, 말 그대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그러면 지수의 상승도 점점 완만해질 것이고 요것에 대해서 완만해지고 난 뒤에는 다시 하락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뭔가 순환매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지표상으로 보든 투자자의 심리로 보든 아니면 지금의 지수 수준을 보든 지금의 순환매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0.33% 떨어지고 다우존스는 0.15% 상승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미국의 점심시간 정도까지는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밀려 내려가면서 와 오늘은 진짜 많이 떨어지겠다. 드디어 이제 나스닥이 1% 이상 빠지면서 야 고점에서 좀 인간적으로 밀려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였죠. 어제 한 1.1% 마이너스까지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마이너스 0.7%까지 회복하면서 마감됐고 러셀 2000 보시면은 대단해요. 0.55%까지 마이너스 0.5%까지 어마어마한 매수세로 이것을 말아 올렸습니다. 이 정도 말아 올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35,000포인트 직전이에요. 역사상 신고가 할 텐데 34,987로 마감됐습니다. 미친 시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살아있다. 오늘은 살짝 빠진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7%로 꽤 많이 빠졌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스닥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0.7% 빠졌으나 빠진 걸로 안 보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살아있고 어제는 아무래도 SOX 쪽에 이쪽에다가 매도가 좀 많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TSMC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적이 크게 우리 예상치랑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게 좀 이어지면서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2.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1.5달러 수준으로 거래가 마감되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증산합의 소식이 있으면서 소폭 약세를 보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한 수직 하락하고 거래량이 터진 요 시점이 하필이면 파월 의장의 등판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현재 이게
유가 수준이 72달러 수준,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갑자기 뭐 0.5달러가 쭉 밀린 거고, 요걸 보시면은 그냥 뭐 유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이지 않나, 우상향이 꾸준히 가능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델타 변이만 없었다 그러면은 애진즉 80달러를 넘었을 수도 있다. 뭐 요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중국발 수출 가격 상승이라는 요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PPI, 뭐 CPI 요런 얘기를 하는데, PPI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인덱스라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원자재를 사오는 비용,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끼느냐라는 건데, 이게 8.8%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산의 가격, 생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판매 가격에 이게 전이가 될 것이고, 물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뚜기가 진라면을 올리는 요러한 진라면을 올렸다, 요런 게 얘기가 발표가 됐죠. 13년 만에 상승이다 이랬는데, 뭐 그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9월부터, 아마 9월일 거예요, P&G에서 모든 소비재의 물건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걸 놓고 보시면은 만약에 국제유가까지 상승해버리면은 진짜 인플레이션은 찐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요렇게 그 찐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연준형들이 화낼 수도 있어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마디 딱 하는 순간 당장 당장 이제 금리 0.5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은 주가는 한번 크게 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꾸준히 조심조심하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금 가격입니다. 0.29% 상승했습니다. 1830달러인데요. 예,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 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의 매수가 금 가격을 여전히 좀 지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 투자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이런 쪽이 금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고, 뭐 3년 뒤에 금이 2배를 날 것이냐, 3년 뒤 금은 2배 안 가요. 하지만 2차전지는 뭐 3년 뒤에 2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좀 더 유망한 돈이, 자산이 뭐 몇 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데 뭐 분산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달러의 선물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92.5, 최근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상황에서 원화가 어디로 갔냐를 보시면은, 원화가 아이고 달러는 올랐는데 원화는 떨어졌네요, 아이고 좋아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인데 원화는 달러보다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환율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FOMC 발표 이후로 이렇게 올랐다가 안정돼가는 상황에서, 요 정도 한 달 넘게 안정된 상황에서 드디어 흙 속의 진주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흙 속의 진주가 한국이 되고 있지 않나, 요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장기적으로 환율적으로도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예상, 요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달러 지수가 이렇게 편안해진 상황에서 몇몇 국가들은 이제 달러 약세, 달러보다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달러가 조금 환율이 떨어지고, 이제 다른 몇몇 국가들은 달러 대비 점점 더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포지션일 것이냐, 점점 좋아지는 포지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자재 시장입니다. 원자재 시장이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 같이 떨어졌고, 거기다가 구리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영국에서 구리가 한 1% 가까이 상승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이제 곡물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약세를 보였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맥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우리가 대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의 고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철광석도 마찬가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옥수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상 최고점 수준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고점이 언제냐?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죠. 이때 이제 고점을 거의 터치를 하고 떨어진다라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좀 약간 자산의 버블이 껴있던 요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제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됐느냐, 이제 대두 기준으로 보실 때는 포인트가 한 800에서 900, 뭐 높으면 1000포인트 정도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점은 어디일 것이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연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추세가 일시적이라는 이 추세를 보셨을 때 그럼 어느 정도에서 멈출 것이냐, 요것은 기후의 변화나 아니면은 뭐 곡물을 키우기 위한 인건비의 상승, 혹은 곡물을 키우기 위한 뭔가 그 원자재의 상승, 비료값의 상승, 뭐 운송비의 상승, 요런 걸 놓고 보셨을 때, 그러면은 요 가격대가 약간 1000포인트까지는 내려가기 힘들 것이고,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 그럼 그때가 찐으로 이제 조금 안정화된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럼 변동성이 좀 감소하는 시장이 오면은 또 이게 뭐 잘 갈지 아니면은 멈출지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건 또 계속 체크를 해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유로스톡스입니다. 유로스톡스가 1.5% 떨어졌고요. 캐나다는 소폭 상승, 브라질 하락,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파랗다 이게 완전히 푸른 하늘이 되어버렸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한 시점, 혹은 최근에 미국 시장의 반등 시점이 유럽이 장이 마감되고 반등한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그냥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유럽이 빠지는 동안, 혹은 미국이 오전장이 열려있는 동안 전 세계가 쭉 빠지다가 유럽이 닫히는 순간 오케이 유럽 바이 이러고는 미국 장이 반등을 하는 건다, 혹은 월스트리트가 매수를 시작한다 라는 식으로도 생각이 좀 되긴 하거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는 조금 더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노잼인 이유가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그 점은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3.4% 하락하면서 이번에는 31,5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안 좋은 차트라고 보이는데, 자,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트도 점점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차트의 그 표본이거든요. 이 교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하락 차트를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테이퍼링이 되면은 그때가 아마 저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고 각을 재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ETF나 이런 게 존재하다 보니까 테이퍼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 투자를 조금은 삼가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조금 생각에서 확신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APEC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개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정상이 참석한다라는 점이 조금은 뜻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관련된 발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미국에서 지금 조사도 하고 있죠. 우한 발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초부터도 계속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요점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상황에서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모두 다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관돼 가지고 관련된 유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2차 보복도 분명히 가능하겠죠.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지금 거리가 멀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서로를 싫어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와중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부, 특히 백악관에서는 시진핑과의 한 라인을 설치하고 싶다.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이게 크게 보면은 둘이 싸우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건 정치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지구의 파멸, 지구의 뭔가 골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의견 교류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라는 미국식 유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의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그래도 내가 너네 의견은 들어는 봐야겠다, 이게 미국의 태도라고 하면은 이것을 중국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보셔야 되는데, 중국도 그게 별로 안 통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vs 중화사상이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게 과연 이제 바이든 정부와 시진핑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조금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물폭탄이 터졌다라는 건데, 이제 110명이 실종됐다. 독일에서만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망자가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빌딩 하나, 아파트 하나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동네도 아파트가 노후화된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근거에는 해수면 상승, 그러면서 지하 수위가 상승을 하면서 집안이 약해졌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인명피해, 자연재해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는 앞으로 ESG죠. ESR 아니에요. ESG나 아리백과 같은 이런 지표들을 조금 수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신용 등급처럼 나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 투자 포인트, 혹은 이 기업이 뭔가 자본을 끌어다 줄 수 있는 능력치를 보여주는 좀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로서 공부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지금 이걸 예산안에 포함시켰다라는 건데요. 지금 EU에서도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세에 대한 예산과 탄소세에 대한 기준을 속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정말로 잘 이제 적응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과 이제 독일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적 재해들, 이런 걸 보셨을 때는 이게 큰 하나의 방향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증권가에다가 코로나 전수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자체가 감염이 좀 심하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포인트는 제가 들은 바로는 제약이나 의료업계에서도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라는 이야기, 소문이 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 업계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회사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건데, 삼성전자도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저녁 외식을 금지한다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해석을 하기에는 요게 그냥 겨울철 독감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철 독감처럼 그냥 이제 막을 수 없는 그 정도 수준까지 전파력을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조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게 독감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여전히 치명률이 독감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요 점도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건강을 조금 조심조심하면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기요 인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기요 인수자로 GS 리테일이 나섰다는 소식인데, 원래 GS가 여기저기 찔러보기를 정말 잘해요. 왜? 현금은 많지만 GS가 그렇다고 딱히 M&A를 잘하는 기업도 아니었고 M&A에 성공한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모펀드와 함께 진심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편의점 업계에 아주 큰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게 뭐냐 그러면은, 배민에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민에서 비마트 요런 거 했었는데, 그거야 뭐 어차피 1시간씩 걸리니까, 뭐 광고에서도 30분 뒤면 1시간 뒤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배달이 상당히 느리고, 그것도 나름대로 뭐 장 보러 가는 대신에 미리 주문을 해놓는다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 쿠팡은 제가 송파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 제 주변에 그 아는 분이 사용해본 결과로는 정말로 10분 만에 온대요. 미쳤어요 이거 지금. 그러다 보니까 GS 리테일처럼 이게 그 편의점 방식으로 이게 하나 중간중간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대놓고 물건 쌓아놓고 상주하는 인력이 주문 들어오면 바로 배송을 가는 이 시스템을 쿠팡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요것과 이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요기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GS25C가 본인들의 편의점 역량, 편의점이 망을 이용해가지고 전국에다가 바로 깔아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새로운 그림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요 소식이 GS 리테일의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GS 리테일은 최근에 GS그룹이 골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GS홈쇼핑이랑 최근에 합병도 했는데,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GS 리테일을 당장 혁신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뭐 앞으로 방향성을 약간 떨어지던 흘러내리던 방향성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저는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태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타가 왜 이렇게 많죠? 네. 금요일만큼 풀매수는 조금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좀 쉬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쉬어가는 금요일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음 주부터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대기업들은 대부분 확인해봤더니 뭐 7월 21일, 7월 22일 이렇게 IR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아마 우리 금융지주가 7월 21일 정도로 나온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도 대충 그쯤 다음 주 수목이면은 이제 실적이 주주주주 이어져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는 대기업들, 그리고 미국은 빅테크들이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고, 그러면은 또 주가가 더 좋은 방향, 왜냐면 실적이 잘 나올 게 맞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로 좋았다가 차익 실현하면서 주주죽 또 빠지겠죠.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질 이제 헤븐 혹은 헬게이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계획은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지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지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마다 보고서를 한 번씩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컨센서스 전망이나 아니면 최근 뉴스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2021년 실적이 좋은지 2022년 실적이 더 좋아지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서, 아, 얘는 이번에 비중을 줄여야겠다, 아, 얘는 이번에 뭐 좀 반응이 좋으면은, 반응이 안 좋으면은 이런 걸 조금 예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한 번씩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말엔 이런 걸 좀 해놓으시면서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실적 발표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몇 시에 나는지 아니면 장전에 나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서 실적 발표가 났는데 주가가 괜찮네, 비중을 조금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하는 가격, 목표하는 주가, 이번에 나왔을 때 지난 분기, 작년도 동분기 요런 대비 실적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된다, 이런 거를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계산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는 그 계산에 맞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제대로 잘 배우고 있고 내가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공식을 내가 잘 찾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안 맞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 계산하고 뭘 놓치고 있는지를 좀 메모로 해놓으시면서 투자자로서 이제 내공을 쌓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도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J 테이버였고요. 저 매일 저녁 9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